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그 무섭다는 암도 요즘 일찍만 발견을 하면 5년 생존율이 무려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인데 하물며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뼈가 부러지면 기부스하고 한 2달 정도 지나면 저절로 붓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골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은 안 붓습니다. 수술밖에 해결책이 없고요. 심지어는 사망률도 높습니다. 무섭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권용욱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백병원 정형외과의 권용욱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고관절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고관절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고를 당연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고관절이 어딘지도 사실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엉덩이 골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예, 고관절은 이제 골반뼈하고 우리 허벅지뼈, 네. 대퇴골을 연결해주는 예. 그 사타구니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고관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반뼈의 비구 부분하고 대퇴골의 골두, 머리 부분이 만나서 예. 볼 앤 소켓 조인트의 모양으로 예. 이렇게 안정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부러지게 된다면은 네.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사망률이 높다라고 겁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통계에도 그렇게 나타난다면서요? 예, 그 다양한 통계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지 그런 예. 자료를 봤을 때 100명의 고관절 골절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예. 1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한 17분이 사망하더라.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17%가 사망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2년이 지나면요? 거의 뭐 30%가 사망하는 데이터도 있고, 우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수술을 어떤 이유로 못 하시게 되면 더 높습니까 사망률이? 예,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예. 거동을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되기 때문에 예. 한 60%까지 사망률이 이른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예. 제가 빈말을 한 게 아닙니다. 골절인데 사망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있죠? 예, 기본적으로 고관절 골절은 70대, 80대, 90대 이런 고령의 연령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서 발생하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큰 관절이 부러지니까 네. 이런 피도 많이 나고 네. 또 거동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이제 동반을 되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누워만 있다 보니까 무게가 한쪽에서 쏠리면서 예. 이 뒤에 엉치 부분에 욕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누워 있다 보니까 대소변 관리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요로 감염이나 욕창, 예. 혹은 또 식사도 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식사를 하다가 뒤로 폐로 흡인성 폐렴.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시게 되기 때문에 예. 골절이 생겼으면 가급적 빨리 세워서 걸을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사망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절 때문에 사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합병증 때문에 사망을 하시는 맞습니다. 겁니다. 폐렴이나 예. 요로 감염이나 욕창 같은 것들 그런 합병증으로 사망하실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다. 특이다나 이미 연세가 많으신 상태에서 맞습니다. 기저질환들이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수술을 하시는 거. 맞습니다. 수술을 해야만 이제 세울 수 있고 세워야 또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 누워 있다가 머리를 가누면 앉고 그다음에 12개월에 서고 걷듯이 네. 이제 고관절 환자도 마찬가지로 네. 부러져서 넘어져서 누운 상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빨리 애가 걷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우리 노령의 환자분들도 빨리 걷게 하는 게 예. 최선의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요양병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걸어 다니시는 분이랑 누워 계신 분이랑은 예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누우시면 정말로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경험으로 봐도 고관절 골절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어머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경험하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체감적으로는 한 2배, 3배 정도 여자가 예. 여성 환자분들, 할머니들이 예. 많으신데 그 이유는 이제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80세 인구가 보면은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이 고관절 골절은 그 경미한 낙상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할머니들은 골다공증이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같이 엉덩방을 쪄도 부러지지 않는데 네. 할머니들은 골밀도가 떨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 여성분들이 고관절 골절 환자가 압도적으로 네. 많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고관절뼈, 그러니까 대퇴골뼈는 굉장히 길고 튼튼하고 큰데요, 선생님. 그러면 다양한 군데에서 골절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예, 어디서 골절이 생기죠? 그러니까 대퇴골을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 원위부, 그다음에 근위부, 네. 중간부 예, 예. 이렇게 있는데 원위부는 무릎에 가까운 쪽에서 무릎 관절 쪽에서 발생하는 골절이고 네. 그다음에 간부 골절, 중간 부분에 골절이 있는데 예. 그것 또한 노령에서 발생할 때는 골다공증 약을 오래 복용하다가 예. 그걸 휴지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금이 가는 경우가 그런 데서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근위부 골절은 대퇴골두하고 네. 그다음에 경부, 예. 그다음에 그 전자간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고관절 골절 노인성은 경부하고 예. 그 전자간 네.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흔하게 생기는 골절 부위로 이제 대퇴골 경부 골절과 전자간 골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요 두 군데는 수술 방법도 다르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대퇴골 경부는 관절 내의 골절이고 예. 그다음에 전자간 골절은 관절 외의 골절입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두 부분이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예, 예. 큰 차이가 그게 그거 같은데. 생각하게 되는데 경부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관절에 관절막이 딱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 내 골절하고 관절 외 골절은 이 경과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대퇴경부는 관절 내 골절이기 때문에 예. 그 관절 내 골절은 관절액이 있어서 네. 골 유압을 방해시키고 잘 안 붙는다. 예, 맞습니다. 예. 뼈를 붙는데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뼈를 붙이는 데는 우리 골막인데 뼈 껍데기 골막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뼈를 형성하는 형성층이 있어야 되는데 예. 대퇴경부 골절은 형성층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한 혈관이 많이 네. 가야 우리가 뼈가 잘 붙는데 예. 혈액 순환이 취약합니다. 경부골절은. 예. 그렇기 때문에 뼈가 웬간해서는 잘 붙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네. 고정을 해놔도 딱 단단히 고정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경부골절이 노인에서 생기면은 네.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하나도 없거나 금방 네. 가거나 이렇게 안정적인 골절에서는 우리가 네. 철심이나 나사를 이용해서 골 유압을 시키는데 네. 그렇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벌어지거나 예. 한 80세 이상 굉장히 고령일 경우에는 그냥 인공관절로 한 번에 수술을 해서 왜 그러냐면 조기에 보행을 시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부골절은 인공관절로 가는 경우가 많고 예. 근데 전자간골절은 바로 그 밑에 부분이지만 그 관절 외 골절이라서 관절 밖에 있는 부분이다. 관절 밖의 골절이기 때문에 관절액도 없고 네. 그다음에 유압도 잘 됩니다. 그리고 혈액 순환도 잘 되고 해서 예. 잘 붙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이제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인공관절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뼈를 붙이는 쪽으로 선호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자연 섭리상 자기 거를 지키는 게 제일 좋은데 예. 경부골절은 자기 거를 지킬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인공관절로 갈아타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전자간 골절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자기게 잘 붙기 때문에 네. 붙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여기 고관절, 엉덩이 관절에 인공관절 쓰신 분들은 저 연세에 한번 하시게 되면 이거 나 한 10년쯤 쓰고 나면 이거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갈아야 됩니까? 그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데 예. 사실 그러면 저는 어르신 수명보다 이 인공관절 수명이 훨씬 길기 때문에 그래요? 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쭤보시는 이유들이 네. 이제 무릎 인공관절을 생각하셔서 네. 그렇게 이제 수명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 고관절, 이 엉덩이 관절에 있어서 인공관절 수술은 우리 20세기 최고의 수술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그 효과가 검증된 수술입니다.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무릎에서는 인공관절을 할 때 시멘트를 쓰거든요. 예. 골 예. 시멘트를 씁니다.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그 골과 그 임플란트 사이에 해리를 유발한다든지 네.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고관절에는 최근 들어서는 웬만해서는 시멘트를 안 쓰고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실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관절면이 그 폴리에틸렌하고 금속면이 대부분인데 예. 고관절은 환자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관절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라믹하고 세라믹의 관절면도 선택할 수가 있고 네. 세라믹하고 폴리에틸렌 관절면 선택할 수도 있고 예. 금속과 금속 관절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쓰지 않고 다양한 관절면을 쓸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서 반영구적으로 그 인공관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한 70세 정도에 갈아 넣으셨다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갈아 넣어야 할 일은 없다. 그 예를 들어서 다시 넘어져서 그 주변부로 골절이 생겼다든지 예. 아니면 기구 자체가 무슨 충격에 의해서 파손됐다든지 예. 이런 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예. 거의 평생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관절 골절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인공 고관절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무혈성 괴사 이럴 때 인공 고관절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네. 고관절 치환 수술을.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하면 20대나 30대에도 우리가 인공 고관절 치환 수술을 하는데 예. 그런 분들은 훨씬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이런 건 또 궁금해집니다. 이미 약해진 뼈에다가 인공관절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또 금이 가서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게 수술하면 안 되죠. 예. 딱 그래서 프레스 피팅을 딱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잘 받으셔야 되고 수술이 잘 됐을 때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그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는 막 그게 시멘트 스템을 썼을 때 시멘트로 된 기구를 썼을 때에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해리가 유발되거나 그래가지고 시멘트 디지즈라고 시멘트 병이라고도 했는데 그런 시멘트를 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수술만 잘 되면은. 근데 그 주변으로 또 부러진다. 그 인공관절 삽입된 자체는 이제 잘만 되면은 뼈하고 일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단하죠. 근데 넘어지면 거기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부 골절이 생깁니다. 그렇겠네요. 네, 철심이나 아니면은 철로 된 컵을,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컵을 사용하는데 그 관절이나 그 주변부 단단한데 그 주변 그게 인공관절에 박혀 있지 않은 부분은 약할 거 아닙니까? 그 주변부에서 골절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시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점점 오래 사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자, 제가 오른쪽에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이미 골다공증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왼쪽도 또 골절이 오는 경우 생깁니까? 예, 드물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우리 골밀도는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정상적으로도 골밀도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수술을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편 골밀도는 더 떨어져 있을 거고 그렇겠죠. 수술 받고 재활이 잘 안 되거나 거동이 많이 안 했었으면은 우리 몸은 체중 부하가 안 되면은 골밀도는 확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으로 가면은 골다공증이 다 생기거든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가 가면은 떨어지는 골밀도에다가 반대 한쪽을 수술 받아가지고 더 보행이 안 되면 더 급속하게 이제 뼈가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또 엉덩방아를 찌면은 반대도 부러져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다 인공관절을 예를 들어서 하셨다고 치면 이분들이 나중에 걷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활만 잘 되면은 이제 근육, 그러니까 걷는 거는 또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근력 강화를 시키면은 양쪽을 인공관절을 해놨더라도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재활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간 골절이랑 경부
인공관절 치환술 하신 분인데 예. 일단 전자간 골절부터 먼저 한번 네,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네. 평소에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던 분인데 네. 84세 네. 넘어지셨나 봅니다. 선생님. 네, 그죠? 네. 그래서 응급실을 내원하셔서 수술하신 케이스입니다. 엑스레이 보시면서 선생님 같이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 엑스레이 보시면은 경부 밑에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왼쪽 그림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관절 외 골절이기 때문에 전자간 골절이기 때문에 예. 뼈가 비교적 잘 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철심과 나사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네. 바로 걸으면 됩니다. 바로요. 예, 예. 아, 이분들은 선생님 재활 치료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그렇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은 앉혀야 되고, 앉혀야 되고, 앉아 있는 사람은 세우고. 세워야 되고, 예. 세워져 있는 사람은 걸어야 되고, 예, 예. 걷는 사람은 뛰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수술 받고 나서 환자분들은 아프다고 다들 누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회진 때마다 가가지고 하는 일이 그럽니다. 간병인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누워 있는데 이러지 마세요. 앉혀 놓으세요. 예. 하면은 간병인이나 환자는 네. 방금 누웠습니다. 예. 항상 이러시거든요. 예. 그런 거를 저는 못 봅니다. 예, 예. 항상 앉히세요. 예. 앉아 있으세요. 예. 그리고 또 앉아 있는 분들은 걸으세요. 예. 걷는 분들은 더 많이 걸으세요. 평지 걷지 말고 계단 오르세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한 단계씩 더 어제의 나보다 예. 오늘의 내가 좋고 오늘의 이야.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근력 강화를 해야 됩니다. 예. 84세셨습니다. 이분은 예, 예. 지팡이를 평소에 짚으셨던 네네. 분인데 수술하자마자 선생님께서 막 걸으라고 막 예. 하셔가지고 아. 지금 걸으십니까? 지팡이로? 그러니까 그게 목표치가 그겁니다. 예. 부러지기 전에 신체 활동으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부러지기 전에 지팡이 정도 짚고 걸으셨으면은 그분들은 이제 서서 지팡이 짚고 걸으면 이 정도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목표지. 예. 평소에 지팡이 짚고 걸은 분들한테 뛰라고는 안 하죠. 최근에 그 나왔던 재벌집업 드라마 보면 네. 그 회장님이 예.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선망이라는 증세가 네. 옵니다. 예. 이게 막 사람도 못 알아보고 네, 맞습니다. 헛소리도 막 하고 막 예. 무섭다고 이로 도망가고 이러십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이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수술 받은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까? 거의 100% 생긴다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특히 예, 예. 이제 고관절 골절 이후에 선망은 거의 이제 정도가 경미하냐 심하냐 차이지 예. 거의 다 대부분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어떤 증상들인지 네. 그다음에 이게 낫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상은 예.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지 이런 거를 진압력이 다 없어집니다. 마치 치매 환자처럼. 네, 네. 치매 환자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 받고 침대에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내려오려고 하고 예. 간병인한테 이상한 사람을 보고 싸우려고 하고 예. 막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시죠. 예. 이거 낫습니까 나중에는? 예, 그래서 이 관리 이제 빨리 나으려면은 예. 익숙한 환경에 익숙한 예. 보호자들이 케어를 잘 해주면은 예. 이제 정상적으로 대부분 돌아오십니다. 그렇죠. 예. 수술 때문에 생긴 선망이라면 네. 수술 시간이면 이제 다 지나고 나면 네네. 저절로 돌아온다. 네네네. 이거는 걱정을 이제 안 하셔도 걱정 안 되겠고요.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술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7세 환자분으로 평소에 혼자서 걸으시던 분인데 네. 이분도 넘어지셔서 대퇴 경부골절이 왔습니다. 예. 인공관절 치환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이분도 엑스레이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예. 이제 그 인공관절 치환술도 예. 이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전치환 수술하고 반치환 수술하고. 예.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경부골절로 인해서 뼈가 잘 안 붙으니까 전치환 수술을 한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예. 전치환이란 뭐냐면 아까 우리 고관절은 골반부의 비구하고 대퇴 예. 골두가 만나가지고 생기는 게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골반부하고 대퇴 골두를 둘 다 예. 갈아주는 게 이제 전치환 수술입니다. 소켓이랑 볼을 둘 다 갈아주는 게 전치환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소켓은 안 갈고 이 대퇴 골두 볼하고 네. 그 부분만 갈아주는 게 반치환 수술이 반치환술.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치환을 선택하느냐 반치환을 선택하느냐는 예. 좀 더 젊고 활동력이 있었으면은 좀 네. 더 오래 쓰고 안정적으로 쓰라고 전치환 수술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연세도 많고 뭐 기저질환도 많고 활동력도 별로 없었다 하면은 반치환 수술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반치환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경부골절로 인해 가지고 평소에 잘 걸었으니까 예. 전치환 수술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나이를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예. 구분하지는 않겠군요.
절대 나이로 수술 여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걸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고, 네네. 그다음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망률도 굉장히 높기 그렇죠.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수술을 안 한다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방치이고, 저는 일종의 이거 아동학대의 반대처럼 노인학대가 아닐까, 이렇게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수술을 안 받고 가시는 경우가 100명 중 1명 정도는 계시는데, 예. 그런 경우는 굉장히 속상하죠. 앞으로 뻔히 안 좋게 될 걸 아는데. 그렇죠. 예. 선택의 여지 없이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예.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수술해서 이제 하려면 결국 절개를 하고 뼈를 잘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 조금만 이제 피가 많이 나도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수술을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암이 완전히 말기였는데, 그래서 그 생명 연장을 하고 계시는데, 예. 굳이 이제 그 기대 그 여명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네. 분들을 수술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면 선생님, 네네. 뭐 이게 골든타임 같은 게 있을 정도로 빨리 하시는 게 좋은가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도 되는 거예요? 고관절 골절에서 골든타임이 있는 경우는 또 한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대퇴 경부 골절에서 전이가 심하지 않아서 대퇴 경부 골절을 유압술 뼈를 붙이는 걸로 살려야 되겠다 했을 때는 좀 네.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하루 24시간 이내에 해주는 게 좋고, 예. 근데 그 이외에 뭐 전자간 골절에 뼈를 붙이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인공 고관절 수술로 치환하겠다든지, 인공 네. 고관절 치환 수술을 하겠다든지, 이러면은 그렇게 초응급으로 할 필요는 없고, 예.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네.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하실수록 나중에 재활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예후도 그닥 좋지 않은. 맞습니다. 수술이 늦어지게 되면은 누워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인데, 그만큼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근소실도 더 많아지고, 네. 골도 더 약해지기 때문에 재활이 더 힘들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합병증도 또 빨리 세워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은 그런 고민도 하실 것 같습니다. 85세이신데 이미 심장병, 당뇨, 뭐 콩팥도 지금 안 좋으시고, 근데 이 상태에서 고관절 골절이 오시면 수술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디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어때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수술이야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고관절 전문이라면은 다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수술 후에 중환자 대부분이 이제 중환자실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환자 집중치료실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내과라든지 신경과 그런 기타 다른 과의 중환자 의학 이런 네. 것들이 서포트가 잘 되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사실은 나이 들면서 생기는 골다공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예. 이 골다공증이 그러면 뭐 지금 사실 그 골다공증 약을 매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주에 한 번 드시는 분도 계시고 몇 달에 한 번씩 주사로 맞고 계시는 분도 네, 계신 네. 겁니다. 네. 이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게 지금 이런 사단이 나는 걸 좀 예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요 약만 잘 드시면 되나요, 선생님? 약은 이제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네.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꼭 필요한 약을 드시면 되는데, 예. 약은 골 밀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고, 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약이 나왔다는 거는 예. 뭐 하나 이 약이 최고야 해서 이거면 치료가 돼, 이런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약은 보조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뭔가 더 중요한 게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골 양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골 질도 중요합니다. 아,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소아의 뼈는 네. 골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도 그래요? 애들 뼈는 잘 안 부러집니다. 후여집니다. 말랑말랑하다고 탄성이 하더라고요. 있어서. 그래서 골 양뿐만 아니라 골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래서 어떤 그 BMD 우리 골밀도 수치도 중요하지만 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네. 골질도 좀 높여놓는 게 좋습니다. 운동이 그래서 중요한데, 예. 그러면은 뼈의 질뿐만 아니라 그 근육량도 증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근육량이 늘어지면은 낙상, 넘어질 확률도 좀 줄어들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튼튼해지는 건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예. 실제로 뼈도 질이 좋아진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건가요? 예. 골 밀도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 골 밀도는 우리
그 만 30세 기준으로 해서 예. 거기서부터 이제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거거든요. 골 예, 밀도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의 골 밀도를 높여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예. 할머니들이 잘 부러지는데 예. 젊은 여성분들이 젊을 때 뭐 다이어트 한다 살 뺀다고 그 이제 다이어트에서 예. 영양도 잘 섭취를 안 하고 하다 예. 보면 골 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네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면 할머니가 됐을 때 네. 골 밀도가 더 떨어지니까 부러질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대 초중반 여성들 네네. 무리하게 살은 빼지 마라. 근데 대신 뼈는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예. 선생님. 그럼 뭐 칼슘 같은 거 좀 먹으면서 운동을 할까요? 예, 칼슘, 비타민 D, 복합제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죠. 영양제니까요. 네네네. 자기 영양이 섭취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예. 영양 보충제 정도는 먹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예, 예. 운동 특별히 더 좋은 운동도 있습니까? 뭐 달리기라든지 예. 뭐. 그러니까 저 막 어떤 할머니들이 이제 나 1시간 동안 운동 열심히 했어. 그래서 뭐 하셨어요? 하면 그냥 걸었지. 예. 이러시거든요. 예, 예. 그냥 걷는 거는 걷지 못하던 분이 걷는 거는 운동이 될 수 있겠죠. 대단히 훌륭한 일이죠. 예. 근데 네. 평소에 잘 걷던 분들이 걷는 거는 그건 큰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내가 세야 되고 예.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역치를 조금씩 울려가면서 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걷는 거를 잘 했다면 그 다음에는 계단을 오르기를 한다든지 그 그렇죠. 계단을 오르는 게 5층까지 무리가 없이 잘 올랐다고 하면은 예. 내일은 6층 올라가 본다든지 네. 그래서 운동 근력 강한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뭐 백두대간 종주도 했다. 네. 내가 이 동네에 내가 몸짱이라서 내가 네. 몸짱 할머니라서 내가 헬스클럽에서 맨날 60kg도 내가 들고 했던 사람이다 네, 네. 하면 수술 마친 다음에 재활 치료를 잘 거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부러지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부러지기 전에 백두대간 종주하셨으면은 네. 그 재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 종주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평균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받고 한 3개월 정도면은 그 원래대로 그 자기의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재활만 예. 잘 되면. 네네. 예. 그리고 대신에 백두대간 종주할 정도의 어떤 능력이시라면은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치환술보다는 네. 전치환 수술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뒤에 받는 재활 치료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실 수 있다. 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술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입원해 계실 때도 선생님께서는 걸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는 대신 조심해야 되는 자세가 있다면서요. 이제 그러니까 전자간 수술에서 뼈를 붙이는 수술을 했을 때는 네. 특별히 조심해야 될 자세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 대부분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뒤쪽으로 이제 후방 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실 텐데 예. 그렇게 됐을 때에는 다리를 꼬아서 과도하게 굴곡하는 자세가 되면 탈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빠질 수가 있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자세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과도하게 그 고관절을 굴곡시키거나 다리를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굴곡시키는 이런 자세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좀 벌리고 좀 많이 과도하게 굴곡하지 않고 그런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앉으셨을 때도 이렇게 오므리는 것보다 벌린 다음에 네. 일어날 때도 이렇게 구부리는 것보다는 네. 뒤로 잡고서 이렇게 일어나면은 예. 굴곡이 덜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과도한 굴곡을 안 하시고 다리를 그 오므리는 이런 자세는 좀 안 좋습니다. 가급적 넘어지지 않는 게 선생님 최선일 것 같은데요. 네. 뼈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약해지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집에서 특히 요즘 집에서 많이 넘어지신다고 맞습니다. 해서 예. 집안에 조심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을 좀 챙겨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 병원에 오시는 분들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했을 때, 네. 이제 주무시다가 침대나 이불에서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밤에 너무 이제 화장실 가실 때 너무 어두운 환경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이제 좀 밝은 환경을 유지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문턱 이런 데 걸려 넘어지시거든요. 이 문턱 같은 데에 걸리지 않게 문턱을 낮춘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 게 또 좋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가실 때 미끄러우면은 거기에서 낙상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욕실에서 많이 넘어지신다고. 그래서 네. 화장실, 욕실 가다가 예. 그래서 거기 물기 같은 거를
없게 예, 예. 그리고 이제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조금 그 마찰을 갖는 바닥면으로 예. 이렇게 노인 친화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게 예. 중요하겠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네.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게 더 고관절에는 도움이 된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 과도하게 굴곡을 하다 보면은 어. 이 인대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고관절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고 아, 예. 관절의 과도한 굴곡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의자 생활, 음. 침대 생활 하는 네.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셔서 자꾸 바닥에 앉으시는 분들이 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무릎이나 고관절을 위해서는 의자에 앉으시는 게 훨씬 예, 맞습니다. 도움이 되겠다라고. 예. 예, 오늘 나오셔서 선생님 고관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건강법들 그리고 고관절 골절에 대한 치료까지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정형외과 전문의 권용욱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소한 사건 하나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을 짓기도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수술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